네. 여기. 자, 우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시에 회의 소집이 됐어요. 그죠? 나도 지금 2시간 사실 기다렸어요. 기다렸으니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지연이 되는데 저는 이 충격스러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2011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명 직원이 시작을 해서, 그죠? 2018년 현재 만 7년 만에 우리 생산 부분은 CMO 세계 1위로 사실 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부분은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젠 합작을 통해서 이미 FDA나 EMA나 또 우리 식약처로부터 판매 승인받은 제품이 5개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들 다 알아보세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5개 제품에 대해서 판매 승인받은 회사가 있는지 보세요. 그죠? 우리 CMO는 어떻습니까? 2011년에 시작해서 규모로 36만 리터예요. 세계 제1위입니다. 우리 경쟁사가 누굽니까? 스위스 론자, 독일의 베링거 잉겔하임. 35년 걸려서 24만 리터, 25만 리터 되는 걸 우리가 7년 만에 36만 리터 낸 거예요. 우리 직원들 2011년 회사 설립할 때 50명으로 시작한 게 로직스, 에피스 3,000명 정규 임원이에요. 정규 직원이에요. 매년 400명, 500명 젊은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지금 3,000명 직원의 평균 연령 29세, 여성 인력 비율 40%, 초대절 이상 비율 95%.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분식회계. 자, 바이오 CMO 회사의 업의 특성이 뭡니까? 그죠? 우리 로시 제넨텍,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이런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10년 동안, 그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그램당 10,000불짜리 초고가 의약품을 5년, 10년 동안 물량 고정하고 가격 고정시켜서 우리한테 위탁 생산 의뢰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생명이 뭡니까? 첫 번째, 의약품 품질. 의약품 품질에 대한 보정. 두 번째 뭡니까? 컴플라이언스예요.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자료,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의 신뢰성이에요. 우리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 자료냐? 그게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신뢰성, 우리가 작성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 그게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죠? 퀄리티와 컴플라이언스가 우리 생명 같은 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런데 봅시다. 지금 사건이 언제 사건이에요? 2015년도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죠? 2015년도에 지분법으로 전환한 사건에 대해서 2016년, 2017년 상장하는 과정 전후를 통해서 우리 금융감독원을 포함해서 관련되는 기관들이 1차, 2차, 3차 다 검증한 자료입니다. 다 검증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제없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2018년에 와서 2015년 자료를 지난 1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이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제 자신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11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2015년에 일어난 팩트 자료 중에서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팩트에 대해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은 핵심 포인트는 다시 봅시다. 재무제표라는 게 왜 작성합니까?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와의 이해관계자,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 또 우리 회사에 대출을 해준 채권단, 우리 회사와 관계 있는 고객, 우리 회사 임직원들, 그게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자, 재무제표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의 재무제표가 있지, 그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별도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별도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완벽합니다. 그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재무제표에 문제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죠? 여기에 조금 더해서 문제가 조금 복잡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법에 의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를 연결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회계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회계 처리는 국가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7, 8년 전까지는 한국의 독자적인 회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7, 8년 전에 우리 한국이 글로벌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IFRS 룰을 채택을 하면서 모디파이해서 KIFRS 룰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KIFRS 룰하고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US 갭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뭐 정치인은 US 갭이나 KIFRS가 똑같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그죠? 면밀히 보면은 95%는 같지만은 두 회사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애매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필요하면은 여건이 되면은 우리 지분의 50% 마이너스 한 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업 초기는 그죠? 2012년, 13년, 14년까지는 콜옵션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콜옵션에 따라서 얻게 되는 추가 지분의 가치가 불확실했던 거죠. 그죠? 솔직히 그런 상태에서는 콜옵션을 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2014년, 15년 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 2014년부터 발의된 오바마 케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우리가 초기에 6개, 7개 개발하던 제품 중에서 2014년, 15년이 되니까 개발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특히 2015년에 대해서는 우리 엠브렐이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세계적으로 8조, 9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한국식약처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게 되고 이어서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레미케이드가 우리가 승인을 받게 되고 점점 이어서 휴미라라는 제품, 컬세틴이라는 제품, 또 란투스라는 제품을 줄줄이 승인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바이오젠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콜옵션에 대한 비용은 물론 지급이자가 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콜옵션에 따른 지분의 가치는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인더머니, 그죠? 소위 콜옵션에 따른 추가 지분의 가치가 콜옵션 행사 비용보다 월등히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US 갭하고 IFRS 갭이 틀려요. US 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콜옵션이 실행이 돼서 지분이 50대 50으로 나눠졌을 때 연결을 지분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FRS 룰은 정보를, 재무제표의 정보를 소액 투자자들한테 선행해서 주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은 사후 약방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린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 상황이 되면 다시 말하면은 소위 인더머니, 콜옵션의 추가 지분의 가치가 행사 가격보다도 높은 상태가 되면은 그때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를 연결법에서 지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분만큼 93%만큼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게 IFRS 룰이고 이 룰은 IFRS 룰은 전 세계에 95% 이상의 국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예외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을 포함해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7, 8년 전에 한국이 가지고 있던 코리아 갭 대신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KIFRS 룰을 우리 정부가 채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채택한 룰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사업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죠? 회계 원칙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4대 공인회계 법인을 통해서 1차 검증, 2차 검증, 3차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2015년 말에 우리가 지분법으로 전환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2시부터 아마 기다리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는 우리 감리위원님들을 믿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회계의 어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우리 금감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모든 사실을 공개했듯이 남아있는 며칠 동안 우리 특히 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이 있는 부분, 오해가 있는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혀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서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명예실추가 되고 있어요. 그죠? 명예실추가 되고 있고 우리 임직원들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지난 7년 동안 정말 힘들어서 공들여서 일군 회사를 분식 해결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데 아무튼 이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서 다소 늦었지만은 그죠? 제일 좋기로는 이른이 안 생긴 게 좋습니다. 좋기로는 우리 감리위나 증선위를 통해서 모든 확정적인 결론이 나고 난 뒤에 대공표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사기, 분식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 당사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건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는 물을 겁니다. 물을 거고 그와 관계없이 우선은 이걸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을 해서 여러분들 아무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 것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임직원들 또 자존심을 회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 권익을 보호하고 또 우리를 믿고 전 세계 20개 고객사들이 우리한테 맡겨진 어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정말 최고의 품질로 또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믿을 수 있는 자료로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최고의 생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으로 최근에 있었던 어떤 충격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힘든 과정이지만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회사를 더 키우고 또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량 일자리 창출하고 또 이익을 내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해서 우리를 믿어준 국가, 우리 사회에 여러분 우리가 기할